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끄럽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외신이 엄청나게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좀 쭉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마디로 그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고 진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치킨 게임 아시죠? 그 양쪽이 서로 양보 안 하면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 진실 게임도 서로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 안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한다. 며칠 후에 침공할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그러면 당신들이 날짜를 주면 우리가 거기 맞춰서 침공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까지 합니다. 그냥 핵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서방 손때, 그 바이든은 못때, 화투 칠 때, 그 돈을 따가지고 갈라 그러면은 잃은 사람이 가긴 어딜 가? 안 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는 사람이 집에는 가야 되니까 개평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개평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다시 만나자고, 다음 주에 유럽에서 만나자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그 개평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걸 가지고선 기싸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지 JP 모간도 오늘 새벽에 그 포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바이든이 푸틴한테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아시다시피 오는 11월 중간선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바깥에서 한 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인플레 심각하죠. 유가 지금 오늘 새벽에는 좀 주춤했지만 이란 때문에 계속 강세인데,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은 인플레 가뜩이나 죽을 맛인데 더 심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GDP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푸틴이 역시 KGB 수장답게 딱 집어서 계속 그 아픈 데를 찌르는 거다. 이런 게 JP 모간의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그 FOMC 1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월가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월가 그 총평은 그렇게 무슨 시장을 놀래킬 만한 내용은 없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웰스파고 그 마이크 슈마워 금리 담당 디렉터도 시장에 크게 주목을 끄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 기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시사하는 게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리안스 쪽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여러 가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연준이 더 공격적일 거라고 시사하는 내용이 이번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연준이 오는 3월 그 금리 인상을 50bp로 할 거다 하는 가능성이 조금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장중에 한 95% 이상까지 갔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32.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연준이 조금 주춤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의 향후 매파 기조의 강도를 이제 가늠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한 3가지 조언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번 FOMC 회의록에서 대다수의 참석자가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좀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표상에 상당한 축소가 적절하다는 언급이 나온 것도 주목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성장률도 조금 주춤하는데, 여기 따라서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주춤해질 경우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조정폭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점도 잊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임금 상승세가 불거지고 있는데, 빅테크 쪽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임금 상승세가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를 잘 봐야 한다는 지적이 권고가 나왔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조정
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샤워실의 바보. 다 아시겠지만 그 겁먹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확 틀고 뭐 찬물을 갑자기 돌아가면 이제 그 다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국이 섣부른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내년에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 역전된다는 건 이제 침체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채권 시장이 불황 신호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그 격차가 한 50bp 정도로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졌죠. 오늘 새벽에도 49.66bp로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물 그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딱 한 차례만 빼고는 모두 경기 침체를 예고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기 금리는 올라가게 하는 반면에 인플레하고 성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치를 낮추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도를 보면은 채권 커브가 역전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지금 고인플레 환경에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긴축 등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5일자 분석인데요. S&P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해야지만 연준 풋이 발동된 걸로 투자자들이 본다는 얘기인데 이 연준 풋이 현실화하려면 S&P 지수가 한 3,698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가면 이제 약세장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는 하지만 증시 투자 심리가 약해졌지만 과도한 약세는 아니다. 그래서 올해 약세장 예상하는 그 투자자 비율이 30%에 반해서 훨씬 많은 66%는 약세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펀드 매니저를 조사한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기술주를 많이 처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 순배분 비중이 20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보유를 줄였다는 비율이 확대했다는 비율을 10% 이상 웃던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반면에 현금 보유 비율은 5.3%, 이거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걸로 분석이 됐고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미국 기술주를 살 시점이라고 자기 본다고 역투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밸류가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졌다. 나스닥의 그 최근 주가 수익률, 이 평균 27.4배, 이게 작년 11월 19일에 그 32.7배에서 크게 떨어진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트넷은 여기다가요, 수요하고 인플레 둔화 전망이 그 채권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기술주 투자에 유리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밸런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채권 금리가 지금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주가 더 떨어져도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다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인베스코의 폴 잭슨 글로벌 자산 배분 리서치 팀장 얘기인데요. 시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결국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지금보다 더 주가가 빠지면 이걸 매수기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해질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 13일자 분석인데요. 급격한 인플레 상승, 그리고 단기 금리 인상에도 지금 자기네 금융 여건 지수가 작년 여름 이후에 67bp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 지수는 금융 상황이 긴축인지 완화적인지를 이제 가리키는 지표인데 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긴축을, 낮아지면은 완화를 의미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에 대한 채권 시장 민감도가 평소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2018년보다는 낮고 1970년대 후반하고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그 에버코는 이렇게 봤습니다. 월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불안해하는 게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거는 정말 투자자들이 거의 처음 봤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3일자 분석인데요. 그 이메뉴얼 그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1980년대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가 심화한 케이스가 4번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각각의 사이클 모두가 특별했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매번 첫 금리 인상 후 한 달에서 3달 사이는 모두 빠졌지만 12개월 후에는 늘 올라갔다. 그리고 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도 첫 번째 금리 인상 한 달 이후에 올랐고 이미 소비자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 12개월 동안 언더퍼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그 첫 번째 금리 인상 전후로 미국 증시가 지난 1월 말 저점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런 흔들림이 그간의 강사장 그 종말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에 더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리스크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접근하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했고요. 현재 변동성이 특히 높게 유지될 거로 보이는 그 앞으로 2개월 사이에 헬스케어하고 과매도됐던 그 이미 소비업종에 기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불안에 그 절대적인 면역력을 갖는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런 그 진단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설사 전쟁이 나도 그 연준 풋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전해드릴게요. JP모건 자산운용의 그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 얘기인데요. 마켓 인사이더 16일자 회견인데요. 그 연준의 매파 기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68,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면은 46,32달러. 작년 11월 고점 대비 한 39% 정도 빠졌는데, 뭐 심지어는 뭐 그 스티펠 같은 경우는 $10,000까지 빠질 거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와중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그 암호화폐 시장 시총 규모가 한 3조 달러였는데 지금 뭐 2조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로 집계가 됐습니다. 켈리는 또 여기 덧붙여서 그렇다고 가상화폐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다. 연준이 고삐를 더 조이게 되면은 뭐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그 밸류가 높은 거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더 취약하다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연준 금리 인상으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신해서 실제 경제적 수익을 내는 쪽으로 작업이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그 미국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가량이 시세가 설사 80%까지 주저앉아도 처분하지 않고 쥐고 있겠다. 그런 의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물론 이제 소액 투자가 많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로 나름 재미를 본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응답자는 5년 안에 그 비트코인이 한 1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상당수는 암호화폐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걸로 그렇게 도이체방크가 전했습니다. 뭐 뒤숭숭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도 지금 뭐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앞이 캄캄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조금 좀 밝은 소식이랄까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글로벌 IB들이 지금쯤 중국 주식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논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전인대하고 그 정협 양해가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규제 같은 걸 좀 완화하고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시장을 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A주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투자 매력이 더 올라갔다고 평가를 했고요. 투자회사 본스타인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주식 투자 불가는 더 이상 없다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이렇게 어둡지만 중국 쪽에서 조금 이런 그 좀 뭐랄까요,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점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